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겐 손위친누인 형님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잘해주던지 말도 못했어요. 밥 사준다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서 함께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다니곤 했어요. 저는 그때 조금 착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비 손위친누이가 친근하게 연락을 해오며 다정스럽게 굴어오는데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형님이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일수록 더 가깝고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밖에 생각이 되질 않네요. 그렇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식 올리자마자 180도로 달라졌어요. 사사건건 잔소리였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어른답게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않으셨는데 형님이 나서서 별별 소리는 다 해댔습니다. 저와 겨우 6살 나이 차가 날 뿐인데 무슨 큰 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 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네는 우리 집 식구가 되었네. 신혼여행 가서 제일 먼저 우리 엄마한테 도착했다고 인사전화를 하는 거 잊지 말고 혹시나 싶어서 그러는데 쓸데없이 기념품 같은 거 사오지 말고 엄마 지갑이 오래되어서 바꿀 때가 되었으니까 면세점에서 명품 지갑 하나 사오게. 아, 네. 그리고 나는 그 흔하디흔한 디올 립스틱 같은 거는 사절이니까 냅두고 간 김에 캐리어 큰 가방 하나 사다 줘. 미리 사기 전에 내게 사진 보내주고 내가 찜한 캐리어 브랜드랑 상품명이랑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잘 보고 사와. 알았지? 순간 조금 언짢았어요. 나한테 돈 맡겨놨어? 왜 이렇게 주문이 많아? 그런 제 마음이 얼굴에 티가 냈는지 대본에 그러더라고요. 왜? 똥 씹은 표정이야? 내 말이 가짜는가? 네? 가짜다뇨. 그냥 신혼여행 선물은 저희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형님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하시니까 뜻밖이라 그런 거죠. 자네가 고민하지 않게 도와준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 별꼴이야. 말투부터가 싹 바뀌는 것이 우스웠어요. 이제 자기 밑에 둔 올케라 이건가? 자기가 상전이라 이거야? 또 제게 그랬습니다. 내 거는 안 사와도 내 남편 거는 내 낯도 있으니까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네. 이건 또 뭔 말이래? 형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도 신혼여행비를 아끼고 아껴서 겨우 간 거예요.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해드려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자 태번에 성질을 부렸어요. 자네, 그러긴가? 시집을 온 마당에 인사를 그렇게밖에 못하겠다는 거야? 웃겼어요.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사람 얼굴 이리도 싹 바뀌나요. 이게 지금 저한테 신의 갑질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형님, 인사는 제가 충분히 했잖아요. 인사비로 어머니께 돈을 드렸어요. 필요한 거 사시라고요. 무슨 말이 그렇게도 많은가? 내 말이 그렇게 곱깝게 들려? 완전 이제 보니까 우스운 사람이네. 난 자네 시누이야. 자네 신랑 누나라고. 알았어? 한 번만 더 내 말에 토달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저를 언제 봤다고 눈을 부라리며 저를 막 대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평생 한 번밖에 없을 이 좋은 날에 기분이 팍 상했어요. 형님, 지금 저한테 토달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형님한테 죄진 거라도 있어요. 형님이 뭔데 털달지 말라고 해요? 멋이 어째? 너는 시집 식구들 우습게 보이냐? 네 상전이야. 네가 떡받들고 위하고 차례야. 네가 복을 받는 줄 알아. 어따 대고 대들어? 이거 웃기네. 완전히 또라이더라고요. 그동안 나한테 차려준 거는 뭐였대? 뭐 이런 정신이 나간 여자가 다 있나 했어요. 그러면서 저게는 마치 자기가 교장 선생님이나 되는 양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네는 내가 한 몇 달은 잘 지켜보면서 교육 좀 단단히 시켜야겠네.
감히 어디다 대고 말대꾸를 하고 대들어? 세상에, 꿈도 참 야무지더라고요. 교육 좋아하시네. 누가 자기 맘대로 교육을 받는데? 듣자 하니까 얼척이 없어서 제가 웬만하면 좋은 날이 좋은 날이라서 인상을 쓰거나 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어요. 패백도 다 마치고 곱게 한복을 입은 채로 식당의 사객들께 인사도 다 마치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드디어 신혼여행을 가려던 참에 형님 손에 끌려와서 이게 무슨 짓인지. 성질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날에 내가 폼 잡다가 속 터져 죽을 일 있나요? 그래서 냅다 소리 질렀어요. 야, 너 나한테 죽고 싶냐? 갑작스럽게 제가 말을 던져버리자 놀라서 되게 그랬어요. 뭐? 이게 어디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내 남편의 누나면 누나지. 너야말로 나한테 갑질을 하려고 해? 그렇지 않아도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잠도 한숨도 못 자고 피곤해서 벌겋게 충혈된 내 눈을 더 크게 치켜뜨고 형님에게 달려들 기세로 있자 뒷걸음질 치며 그러더라고요. 이게 미쳤나? 어디 못 배운지 자식처럼 대들어? 내가 똑바로 말하는데 난 네 시댁 식구야. 시집을 왔으면 위하고 떠받들어야 복을 받고 네 부모가 욕을 안 먹어. 그럼 형님은 못돼 처먹었으니까 못 배운 집 자식이네요.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만 해봐요. 뭐? 시댁 식구들 위하고 떠받들어야 복을 받고 배운 집 자식이라고? 너나 어머니랑 아버님 욕 안 먹게 잘 행동해. 알았냐? 이게 사람을 봐가면서 갑질을 해야지. 한 번만 더 그러기만 해봐. 그리고 놀란 눈을 끔뻑거리는 형님을 무시한 채 나와서 남편과 함께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제가 형님에 대해서 그대로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며 펄쩍 뛰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우리 누나 성질 건드린 건 아니냐?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겉으로는 순하고 차분해 보이긴 했어도 속은 외향적이고 괄괄하고 급한 건 줄은 알고 있었기에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우리 용심이 누나는 천사표 누나야. 다들 용심이 누나한테 나쁘다고 한 사람은 못 봤어. 나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 너한테만 천사표 누나겠지. 네 말을 들으니까 소름 돋는다. 어떻게 그러냐? 결혼 전에는 그렇게 상냥하더니만 딱 결혼하니까 돌변하네.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고모들을 잘 챙겼어. 고모들이 우리 아버지를 오빠이지만 아버지처럼 기대고 살았었어. 그래서 아버지 엄마한테 늘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야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고모들을 잘 챙겨주라고 했었어. 둘째 고모랑 막내 고모는 고모들이 학교에 다닐 때에도 엄마가 도시락도 싸주고 다 커서까지 용돈도 챙겨주고 그랬었어. 그걸 보고 배운 누나가 아마도 그렇게 사는 것이 배운 집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네가 이해해라.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도통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난 도대체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너랑 결혼을 한 거지 네 식구들과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 내가 형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고 하대받는 것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신혼여행지에 도착을 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 너는 왜 그러냐? 네? 뭐가요? 네가 결혼을 한 지 하루가 지나기를 했냐? 어쩌기를 했냐? 그새 하나밖에 없는 네 시누이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 잡아먹다니요? 난 평생에 단 한 번도 너처럼 못 배운 짓은 해본 적이 없다. 하필 복저가리도 없이 우리 승윤이가 너 같은 것을 만났나 몰라. 어여 끊자! 라고 하시며 그냥 끊으셨어요.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전화기만 쳐다보는 내게 남편이 흔들었어요. 왜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내가 네 누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면서 복조가리 없이 네가 나를 만났다고 하시면서 그냥 끊으시네? 뭐? 그러니까 왜 누나한테 그랬어? 그럼 내가 네 누나한테 말도 안 되는 갑질을 순순히 당하고 있으라 이 말이냐? 아니, 그건 안 되지. 남편도 머리가 복잡했는지 정신사나워했어요. 다른 방에 혼자 들어가서 시어머니와
따로 길게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내게 와서 그랬습니다. 자기야, 잘했어. 다음에도 또 누나가 자기한테 그러면 나 믿고 대판 싸워버려. 한 번 밀리면 평생 너를 못 잡아먹어 안달을 낼 테니까 그렇게 해. 알았지? 걱정 마라. 너나 딴소리 하면 그땐 바로 이혼이다. 알았지? 걱정 마. 내가 들어봐도 누나가 잘못했네. 그걸 엄마는 누나 편만 들고 있어. 선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사가지고 가도 좋아하지도 않을 건데 그냥 안 사들고 간다고 말했으니까 우린 그저 잘 즐기다가 가면 돼. 알았지? 남편이 속 시원히 내 편을 들어주니까 좋기는 했어도 마음 한구석이 무척 불편한 그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식 올린 지 몇 시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잘 지내왔던 형님이랑 쌈박질이라니. 어쨌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후폭풍이 오래가서 좋을 것은 없었기에 신혼여행 내내 마음 한켠이 편치는 않았어요. 그래도 맨손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새 또 형님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자기 신랑 명품 서류 가방과 캐럿 가방을 모델을 캡처를 해서 사오라고 보냈어요. 제가 미쳤어요. 일부러 대꾸도 하지도 않고 모른 척 했습니다. 하란 대로 해주면 저를 우습게 할 것 아닌가요? 남편 말대로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이판 사판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을 먹을 바에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더라고요. 내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곧바로 샤인머스켓만 사가지고 인사를 드리러 시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어느새 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남편과 제 두 손에 샤인머스켓 말고는 아무것도 들고 온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아직 씹으면 꽤 큰절도 안 했는데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승윤아, 왜 아무것도 안 들고 왔냐? 뭘 들고 와? 내가 말했지. 아무것도 안 사온다고. 내 말을 뭘로 들었어?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승윤이가 안 산다고 너도 얼씨구나 좋다 하고 아무것도 안 들고 왔냐?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하나 못 얻어먹어서 이런 줄 알아? 어떻게 시집 식구들 말을 그렇게 무시하냐? 시작부터가 못돼 먹었다. 인사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돌아가. 그러자 아버님이 나서서 그러는 시어머니에게 혀를 끌끌 차며 그러셨어요. 하여간 모녀가 똑같아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 선물을 사오라고 돈을 주기를 했어. 어쩌기를 했어? 내가 눈 시뻘겋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내 며느리에게 절도 못 받게? 절 받기 싫으면 너나 나가. 멋이 어째요? 지금 며느리 앞에서 나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언제부터 좋은 소리를 듣고 살았다고 감히 내 며느리에게 함부로 해? 끽소리 하지 말고 절 받기 싫으면 저리 꺼져 있어. 그러자 형님이 그런 아버님께 그랬습니다. 아빠, 며느리 앞일 때 엄마 위신도 있지.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너도 끽소리 말고 꺼져. 꼭 하는 짓이 누구 딸이 아니랄까 봐 똑같네. 그 말에 열이 받은 시어머니와 형님이 쌍울 아버님을 공격했어요. 저 남편이 거실에 나란히 서서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이럴 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인사로 온 제가 뭘 어쩌겠어요. 며느리 편만 든다고 시어머니가 아버님께 난리를 치며 그러셨어요. 이 나쁜 인간아. 너는 네 여동생들 나한테 맡기고 종가리 노릇을 다 시켜놓고 네 딸이 며느리한테 하는 것을 못 보겠다 이거냐? 아빠, 너무하세요. 아빠는 엄마한테 고모들에게 시집살이를 다 시켜놓고 맨날 시댁 식구를 떠받들어야 그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는 배운 집 다식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시끄럽다. 한마디만 더 해봐. 다 엎어버릴 테니까 택도 없는 것들이 입만 살아서는 어디 며느리 앞에서 달려들어? 아이고, 인사하러 왔다가 뭔 꼴을 보는지 이 집 구석도 참 문제가 많구나 싶어서 한심스러웠어요. 남편은 창피하다며 아버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다음 인사로 오던지 할게요. 오늘은 그냥 갈 테니까 진정하세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네 식구니까 네가 잘 챙겨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 알겠냐? 네, 아버지. 라고 하며 남편이 나가자고 잡아 끌길래 서서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왔어요. 그 뒤로 웬만해서는 남편이 형님과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해버렸어요. 형님과 시어머니에게 저에게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저에게도 형님과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 상태로는 싸움거리밖에 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 후 석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형님이 밤중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상태로 저희 신혼집으로 도망왔어요. 남편이 너무 놀라서 그런 형님한테 그랬어요. 왜 그래? 매형이 누나를 때렸어? 빨리 말해. 내가 가서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흥분한 남편에게 한사코 진정하라며 그러더라고요. 넌 가만히 있어. 혹시 매형한테 전화가 오더라도 모른 척 해야 해. 알았지? 날 살리고 싶으면 당분간 여기서 숨어 살게 해줘. 응? 절대로 모른 척 해라. 엄마한테도 말하지 마. 도대체 왜 숨는다는 거야? 말을 해봐. 남편은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로 급히 도망을 온 형님을 이끌고 방 안에서 한참 동안을 대화를 하는 듯 했는데도 영문을 모르겠다며 열받아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나머지 스피커폰으로 돌려놓은 채로 남편에게 전화기를 건네줬어요. 승은아, 네 누나 거기에 갔지? 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매형한테 연락이 오면 모른다고 해라. 네 누나, 네 매형한테 잡히면 죽는다. 죽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글쎄, 네 매형이 나랑 네 아버지한테 쫓아와서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하면서 네 누나를 당장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갔다. 경찰까지 부른다고 난리야. 누나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그게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네 누나가 그동안 임신을 못했잖니. 그걸 두고 스트레스를 웬만히 줬단 말이다. 네 누나, 시엄니가 네 누나네 집에 들어앉아서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잔소리를 해대는 통에 밤에 잠 좀 잘 자라고 수면제를 타서 줬는데 그걸 죽으라고 그런 거라고 난리야. 설마 죽으라고 그랬겠냐? 그럼 떳떳하게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매형한테 처맞았어요? 뭐가 무서워서 도망다니냐고요? 내가 매형을 가만 안 둘 거예요. 남편이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소리를 막 질러대자 시어머니가 진정하라며 그러셨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뭐하냐. 네 누나 시어머니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병원에서 위세차가 받고 난리가 났다는데 어떻게 증명하냐?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뭘 어떻게 할 거야. 주먹이 바로 앞섰는데. 알았어요 엄마. 내가 누나한테 진짜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형님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형님 방에서 나오더니 남편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왜 그래? 말 좀 해봐. 남편은 머리 아프다며 침대에 쓰러져서 머리를 파묻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남편 휴대폰으로 남편의 매형이 전화가 올렸지만 남편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한참 후에 제게 톡이 왔어요. 공범자로 몰리기 싫으면 그 여자 콩밥 먹게 숨겨주지 마세요. 지금 집 앞인데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때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면 문을 열어드릴게요. 차라리 경찰을 대동하세요. 그러면 문을 열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 필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김승희 씨 살인 미수죄로 체포하러 왔어요. 문 여세요. 안 열면 따고 들어갑니다. 그 말에 형님이 엉엉 울면서 저와 남편의 바짓가랑이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쩝니까?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무집행방해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경찰서로 수갑을 채워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얼척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매형이 남아서 흥분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해주었어요. 나도 처남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끌려가는 꼴을 보게 하고 싶겠어? 내가 오죽했으면 두드려 팼겠어. 나 그동안 별일이 다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 엄마에게 수면제를 물에 타서 일부러 먹여서 죽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에는 나도 뒤집어지더라고. 남편은 누나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했더니 휴대폰에 있는 몰래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몰래 카메라를 달았겠어. 엄마가 우리 집에만 오시면 맨날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힘이 없어 하시니까 이상하다 싶었던 거야. 밥에다 약 탔다고 해도 헛소리로 들었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님은 그동안 불임으로 고생을 해왔었는데 그걸 두고 늘 형님의 시어머니가 이혼까지 요구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주 형님 집에 들르셔서 지내다 가시곤 했고 병원에 가실 때에도 형님 집에서 머물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나한테는 시댁 식구들을 떠받들고 살아야 복을 받고 배운 집 자식이라고 하더니만 형님이야말로 시댁 식구들을 떠받들기는커녕 해를 끼치려고 했으니 그래서 복도 없어서 자식도 못 낳고 못 배운 티를 톡톡히 내는가 싶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 뒤론 아예 형님과 시어머니와는 연을 끊다시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못 배운 집 자식인 남편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켜볼랍니다. 살면서 이런 시간 사람들은 안 만나야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